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자, 이해찬 물러가라, 이런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말 민주당의 분위기는 조금 뒤숭숭했습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초선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철희 의원 내년 총선 불출마한답니다. 그래서인지 한겨레 신문의 토요판 특별 인터뷰를 갖고 이해찬 대표한테 책임이 있다, 너무 노쇠한 정당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조응천 의원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자, 이런 목소리가 줄기차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해찬 대표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놀라지 마십시오. 이해찬 대표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이해찬 대표가 지금 한국에 없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이제. 자,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당 지도부를 맹비판하던 그 시간 이해찬은 한국에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지난 22일 러시아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있는 민주당의 당 행사에 이해찬 대표는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관심은 이해찬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면전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과연 당 지도부, 특히 이해찬 대표를 비판할 수 있을까 여부입니다.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의 형편을 살펴보면 한국당은 조국의 사태로 기가 뻗쳤습니다. 한창 기가 살아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조국의 사태로 지금 난파선 같은 분위기가 조금씩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쉽게 민주당을 얕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민주당에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의원이지만 몇 명이 반란의 목소리를 냅니다. 이철희, 표창원, 조응천, 박용진 등등 이 젊은 초선 의원들이 그나마 당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특히 조국 사태로 인해서 당이 이 지경이 됐다, 이런 비판을 공개적으로 합니다. 금태섭 의원 같은 초선 의원도 이해찬 대표를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조국 문제라든지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의 다수 여론과는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공수처 법안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히려 걱정이 되는 것은 한국당일지도 모릅니다. 한국당은 너무 민심을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파퓰리즘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국까지는 잘했는데 그 다음 카드가 잘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은 그래도 저렇게 망가지고 있는데도 초선들이 얼고전 소리도 하고 총선 불출마 선언도 하는데 한국당은 오히려 불출마하겠다는 사람들조차도, 중진들조차도 이제는 슬금슬금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총선에 나갈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뀌었다.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에 참가해서 이 검찰, 경찰 수사를 받는 의원들에게 내년 공천에서 가산점을 주겠다고 했다가 논란이 되고, 또 황교안 대표는 처음에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 말에 지원 사격을 했다가 하루 만에 말을 뒤집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다고 태도를 바꾸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 다 여론을 의식한 발언들입니다. 오히려 지금 한국당이 잘못하면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희생하고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조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이해찬 대표로 돌아가서 이해찬 대표가 22일 출국한 뒤에 이 조국과 관련해서 상당히 거친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심에 맞는 말들입니다. 지역구를 가지고 있고 또 민주당의 책사다, 이런 말을 들었던 의원들이 일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들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도 스타성이 있는 의원들이라고 합니다. 언론의 인지도가 높고 나름대로 그동안 주목을 받았던 의원들입니다. 물론 보수 진영에서는 아주 싫어하는 인물들이 많습니다만 그쪽 진영에서는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평가받던 의원들이 출마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지도부에 반기를 들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재영입 1호라는 표창원부터 금태섭, 박용진 다들 한건 했던 의원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이해찬 대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자, 특히 이철희 의원은 상당히 세게 말했습니다.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자, 문재인 대통령 뒤에 숨는다. 문재인 대통령 뒤에 숨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비겁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장점인 커먼 터치, 보통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다. 자, 이것은 청와대 참모들이 책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해찬 대표의 지도력에 대해서 회의를 표했습니다. 노쇠한 정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정도 발언이 나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일단 마음을 비우니까 말이 막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말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조응천 의원, 의원총회에서 강하게 조국 사태를 대한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조국 사태 이후 우리 의원들은 지옥을 맛봤다고 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갔는데 당이 노쇠하고 낡았다, 이런 말까지 하는데 이해찬 대표는 해외에서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상당히 불쾌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돌아가서 한번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해찬 대표는 러시아 정당 교류를 위해서 러시아에 있다가 어제 귀국했다고 합니다. 자,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 당 지도부가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입니다. 조응천, 지도부 인식이 너무 안해하다. 이철이, 당이 무력해진 책임은 이해찬 대표에게 있다. 있는 데서 한번 이야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뭐라고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이해찬 대표도 간단치 않습니다. 왜? 이해찬 대표도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마음을 비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대통령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조금 반등했다고 하지만 뭐 41%라고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해찬 대표가 무슨 말을 할까요? 당대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나온 이 반란, 특히 스타성 있는 의원들의 반란. 그렇지만 다수 의원들은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숨어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제 희망사항은 그렇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하면 다 입을 다무십시오. 전부 다 무서워하시고 반란도 일으키지 마시고 그냥 이해찬 체제로 이대로 쭉 가십시오.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성패는 제 눈에는 보입니다. 반대로 이해찬 대표가 퇴진하고 비상대책위원회라도 세워지면 한국당이 긴장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난 총선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등장해서 상당히 그쪽은 재미를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한국당도 아주 순발력 있는 대처도 필요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플랜을 세우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있으면 하루하루 그냥 허덕이면서 사는 그런 정당처럼 보입니다. 국민들이 조국을 싫어하고 문재인을 비판하지만 한국당도 좀 믿어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광화문을 채운 그 많은 인파들을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한국당 예뻐서 온 줄 아느냐? 자, 이제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그래도 반기를 들고 꿈틀거리고 있는데 한국당은 미래 비전에 대해서 뭘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중진들의 불출마 선언 또는 새로 당이 거듭나기 위한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해찬 대표가 러시아로 가니까 민주당에서 초선들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해찬 대표가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반란을 잠재울지, 아니면 정말 그 반란에 날아갈지 지켜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